일본 정부가 기술 선진국들로만 구성된 수출 규제 협의체 구상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참여 제안국 명단에서 한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의체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견제가 목표인데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선진국에 일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한국이 빠진 것이 더 의아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가국이 많은 기존 수출 통제 체제와는 달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끼리만 연대하는 제3의 체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수십 개국의 국가들이 얽혀 있어서 수출 규제 결정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첨단 기술을 가진 몇 나라만 모여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군사물자나 기타 수출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 체제에서 다룰 수출 규제 품목으로 거론되는 것은 AI와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총 4개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가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 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단 기술의 핵심이기도 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한국이 제외되어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이 한국에 가했던 수출 규제 명분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한 관리 미흡이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일본이 제안을 했다는 것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내달 일본에서는 중국 왕이 장관과 스가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은 제조업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제조 225를 넘어 표준 기술을 이루기 위한 중국 표준 2035 전략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 표준을 1대1로를 통해 확산시켜 세계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인데요. 특히 5G, AI 등 미래 기술의 표준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미국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뿐만 아니라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에 7번째로 재선출되는 성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기술 표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핵심 사항으로 꼽고 있는 양자암호 통신에서도 한국이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1년 양자 보안 산업에 투자해 삼성전자와 함께 양자 수생성 칩셋까지 개발하였으며 KT는 지난 7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예비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 KDDI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도 성공했는데요. 이는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게이밍, 사물 인터넷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유도무기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략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사거리 8,000km, 탄두 중량 2톤의 현무포 미사일을 지칭해 둔 발언입니다. 특히 이런 미사일은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를 내걸면서도 우리나라를 빼고 언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바이오 협의체에 대한 구상도 밝히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제시한 코로나 진단 측정법은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나노바이오 센서 측정법인데요. 진단기기와 위해환경 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단기법, 드라이브스루 등 K방역 모델 18종이 국제표준으로 제한되었거나 제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안 건수는 세계 5위로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특허 출원에서는 삼성이 1등, LG가 3등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물 인터넷 국제 표준에서도 삼성과 LG가 주축이 되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도장, 팩스, 그리고 종이서류 문화를 없애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본이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중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